식물성 오일 그런 거 드시지 말고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 동물성 지방인 돼지기름 라드, 텔로, 소기름, 아보카도유 이런 아주 좋은 기름들을 우리 몸에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음식 중 하나가 샐러드죠. 샐러드, 생야채, 토마토, 계란, 렌틸콩, 상추, 양배추, 견과류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해서 다이어트에 좋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이 쭉쭉 빠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정반대로 살이 정말 많이 찝니다. 유기농을 꼭 먹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딱 마침 앞서 해주신 질문과 결이 맞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글리포세이트라는 미국에서 대량 살포되는 농약 그런 것들이 우리 밀가루든 어떤 채소든 당근이든 양파든 고추든 그런 것들에 살포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깨끗한 음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흡수를 해요. 흡수. 겉에 묻어 있고 그래서 유기농을 꼭 드셔라, 무농약을 꼭 드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유기농을 안 먹는 게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 제품 많이 먹으면 대장에 기생충 생긴다던데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그 각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쌉니다 라고 하는 말에 첫 번째로 안 비쌉니다. 생각보다 안 비싸요. 어떻게 안 비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이 땡땡 아니면 홈 땡땡땡 그런 곳에서 유기농 제품을 보시면 그냥 국내산 혹은 뭐 신선한 프레쉬 맑은 물에 씻은 이런 거 아주 보기 좋은 패키징으로 해놔서 파는 일반적인 채소들이랑 유기농 마크, 인증 마크, 유기농 혹은 무농약이라고 초록색 마크 붙여 있는 것들이랑 가격 차이를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비쌀 거예요. 2배, 3배 나기도 해요.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라고 말씀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오아시스 마켓, 한살림, 농협, 생협 이런 생산자 직거래 마켓으로 조금 더 자동차 타고 더 멀리 이동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비싸요. 대형마트에서 뭐 당근, 유기농 당근 뭐 한 팩에 6,000원씩 팔던 거 그 생산자 직거래 마켓에서 가시면 4,000원, 3,000원 이렇게 해요. 믿기지가 않죠. 왜 똑같은 유기농인데 양도 더 많고 훨씬 더 신선한데 왜 가격이 싸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아시스 마켓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한살림도 그렇고. 그래서 비싸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세 가지 되는 생산자 직거래 마켓 이거 안 어려워요. 그냥 조금 더 이동하셔서 사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심지어 특히 바나나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기농 바나나는 농약 잔뜩 친 유명한 브랜드에서 만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달고 껍질이 얇고 알맹이가 크고 크기도 커요. 그 맛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유기농 많이 먹으면 대장에 기생충 생긴다던데요. 거의 유머죠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 말이 2010년, 한 2000년, 2008년 그 정도 되는 때에 생긴 어떤 아주 재밌는 유머 정도로 맞춰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농약이 조금 있더라도 농약을 쳐서 아주 기생충을 완전히 없앤, 해충을 없앤 채소를 많이 먹어야 우리 몸에 기생충이 생기지 않고 몸에 이롭다. 말이 안 됩니다. 농약을 몸에 넣나요? 농약은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아주 작은 제가 오늘 입술에 바른 건데 이런 한 방울만 먹게 돼도 죽음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기생충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농약 친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한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은 걸러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옳지 않은 정보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걱정되신다고 한다면 유기농을 먹어서 기생충이 많이 생긴다는 말을 믿지 마시고 조금 더 투자하셔서 농약 안 들어있는 걸 드세요. 저는 유기농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냐면 내가 적어도 농약만큼은 돈 주고 안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먹어요. 맛도 훨씬 맛있고요. 그래서 어떤 유난 떤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유기농을 항상 추천드릴 때마다 신경 쓰셔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더더욱이나 40대,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서 유기농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농약 마크보다 유기농 마크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무농약 마크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채소를 재배할 때 수확할 때 1년 정도 그 토양을 농약으로 더럽히지 않은 땅에서 재배를 하면 무농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기농보다 무농약, 농약이 없을 무자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준을 알려드리면 그렇고 유기농도 유기농 마크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3년 이상 농약을 치지 않은 그 수확할 당시로부터 3년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깨끗한, 훨씬 더 깨끗한 토양이죠. 그런 토양에서
수확한 채소를 유기농 마크 인증을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까다롭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유기농을 드세요.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단백질 쉐이크가 있어요. 단백질 쉐이크. 이 부분도 어떤 권위자분들께서 특히 노년층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류 대신에 생선을 많이 드시되 모자란 단백질은 단백질 보충제 쉐이크, 어떤 모 회사에서 파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파우더 제품들을 추천해 주시곤 하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 사람이 드실 때, 사람이 먹을 때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예요. 탄단지라고 해서 3대 영양소, 필수 영양소로 이렇게 불리고 있어서 뭐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면 좋고 단백질은 좀 많이 먹으면 좋고 지방은 적당히 먹으면 좋고 적게 먹으면 좋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단백질이라는 성분은 종류가 정말로 많고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쉐이크의 기반이 되는 대두에 들어있는 단백질, 대두 단백 기반 이런 것들의 단백질이 똑같은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것일 뿐이지 사람이 소화시키기 어려운 형태의 단백질이 있고 이로운 형태의 단백질이 있고 그래요. 근데 대표적으로 단백질 쉐이크 안에 들어있는 외국산 대두 단백 기반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몸에 독이 되는 작용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두 단백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은 일단 대두라는 이 음식부터 이해를 하시면 왜 대두 단백이 안 좋은지 아실 거예요. 대두 단백 고형분 외국산, 미국산 특히 많이 있을 텐데 그 대두 단백 콩 특히 대두라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유사체 물질,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비슷한 유사한 물질들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성을 하게 만들어요. 대두를 드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가당 두유가 좋다고 해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무가당 두유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두 단백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로운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단백질 쉐이크는 더 그런 게 단백질 쉐이크라는 제품 특성을 보시면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 500g짜리 하나가 아주 좋은 단백질로 만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드실 건가요? 안 드실 거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거 먹을 바에 고기 사 먹고 말지. 그거 먹을 바에 좋은 생선, 연어, 참치 이런 거 먹고 말지. 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낮게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대두 이것도 역시 미국산에 있는 고형분이라고 하는 그 저렴한 대두 단백이 많은데 그 대두들을 사용해야만 단백질 쉐이크라는 제품에 알맞게 단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자체가 대두 단백 기반이기 때문에 좋지 못할 뿐더러 그 대두들은 우리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농약을 많이 살포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이 살포되어 있는 대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람 몸에 해롭고 정말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단백질 쉐이크 뒤에 성분표를 한번 봐보세요. 단백질 쉐이크 성분표를 봐보시면 당류가 되게 낮게 표기를 하면서 우리 단백질 쉐이크는 당류도 낮고 근데 맛도 맛있어요. 초코 맛도 있어요. 바닐라 맛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습니다. 단백질 이렇게 쉽게 보충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드세요? 성분표 한번 봐보세요. 수크랄로스, 말티톨, 아스파탐, 아세살팜 칼륨 이 네 가지 대표적인 대체당이라고 불리는 인공 감미료라고 불리는 그 성분들이 얼마나 사람 몸에 이로운지 우리 장 내에 많은 장 누수, 미세한 구멍을 내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 입에도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특히나 근력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에 운동 끝나고 꼭 한 잔씩 아니면 정말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아침에 막 닭가슴살이랑 막 갈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런 점을 알고 있지만 단백질이라는 성분을 그렇게 조금 함부로 섣불리 드시게 되면 우리 몸 간과 림프계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독소,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을 간과 림프계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처리하는 데서 정말 많은 피로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단백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고기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붉은 육류를 충분히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필수 미네랄들, 무기질, 영양소들이 붉은 고기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붉은 육류를 많이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맞아요. 붉은 육류 먹게 되면 정말 건강해지더라고요. 소로님 올바른 지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 남겨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가 훨씬 더 몸에 소화하기도 이롭고 붉은 육류는 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땡땡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반대로 얘기하네. 악플 많이 달아주시곤 하는데 이해합니다. 그렇게 반발심이 생기는 건 이해하지만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를 저는 계속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고 저의 일에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 쉐이크 드시지 마세요. 닭가슴살은 건강에 좋나요? 그분도 콘텐츠로 많이 다뤘어요. 닭가슴살에 대한 유해성이나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가형 닭가슴살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는 거 사서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뻑뻑하고 그래서 양념을 많이 첨가해서 우리 닭가슴살은 맛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닭가슴살 뭐 200g에 50g. 오, 엄청 높으니까 이거 한 팩만 먹으면 거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 다 채워요. 근데 단백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쉽게 먹어서 되는 성분이 아니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우리 몸이 상처가 났을 때 그것들을 채워넣고 우리 몸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독성 물질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저가형 닭가슴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닭가슴살 팩 아니면 생닭 사셔서 닭가슴살 이거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곤 하는데 닭도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계란의 난각번호라고 하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난각번호의 맨 뒷자리 표기된 걸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4번 케이지에서 키운 닭, 3번 케이지, 2번 케이지, 1번 케이지에서 키운 닭 이런 것들이 그냥 숫자가 뭐 적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4번 케이지에서 키운 닭들은 정말 이 정도 제 책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되는 그 케이지에서 닭을 딱 가둬놓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환한 불빛에 절대 못 움직이게 놔두고 옥수수,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농약 많이 친 옥수수 사료들 저는 정말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쓰레기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먹여서 키운 닭을 사육해서 알을 낳게 하면 그것이 4번 그리고 그것들을 도축해서 유통을 시키면 그것들이 저가형 닭가슴살이 되는 거예요. 항생제 많이 맞추고 성장 호르몬 많이 맞추고 그러면 그 나쁜 성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고 그 닭들이 아주 그런 성분들을 뭐 그냥 알아서 해독을 해서 깨끗한 닭 상태가 되느냐 달걀은 안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남아있어. 다 전부 다. 그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잘못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많이 드셔야 단백질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쓱 속아 넘어가서 그냥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닭가슴살 챙겨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근육은 안 붙고 계속 여드름만 나는 거예요. 여드름 나고 살에 군살이 계속 찌고 뱃살이 계속 찌고 다크서클 내려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내가 하루에 운동을 2시간, 3시간씩 해야 하는 전업 운동선수나 보디빌더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그렇게 뻑뻑한 닭가슴살을 드시기보다 무항생제, 유기농 닭 다리살을 많이 드시라고 하세요. 닭다리살 훨씬 맛있잖아요. 윙봉. 훨씬 더 기름지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얘는 일반적으로 껍질은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닭껍질 아니면 그 기름은 최대한 몸에 줄이면 되지 않나요? 그래야 고지혈증 안 생기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시기에 꼭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정말 충분한 양의 기름이 필요해요. 정말 과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식물성 오일 그런 거 드시지 말고 코코넛 오일 안 좋은 식물성 오일 그런 거 드시지 말고 오메가3 지방산 함량 높고 오메가9 지방산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 아니면 코코넛 오일 동물성 지방인 돼지기름 라드 텔로 소기름 아보카도유 이런 아주 좋은 기름들을 우리 몸은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혈관에 끼지 않아요. 안 낍니다. 우리 몸이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비유하시면 좀 좋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살아나갈 때 있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 모든 과정들은 마찰이에요. 마찰. 제가 손을 이렇게 비빌 때 이 손이 아주 꽉 말라 있고 건조해 있으면 많이 비비고 나서는 여기가 터 있고 살이 일어날 거예요. 그쵸? 마찰이죠 이거. 근데 우리 이 손바닥 사이에 아주 양질의 윤활유가 가득 묻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1시간 동안 비벼 있어도 뭐 마찰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시원하고 따뜻한 열이 생길 것이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기름이 없으면 없을수록 콜레스테롤이 생성이 안 되고 콜레스테롤도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하면서 LDL이 높으니까 어떤 일부 권위자분들께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처방해야 된다. 그리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기름진 지방류는 드시지 마시라. 삼겹살 드시지 마시라. 아주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실 때 몸이 건강해져요. 왜냐? 우리 몸에는 충분한 양의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화지방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몸에 좋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오히려 필요치 않아요. 포화지방 많이 드세요. 네, 그래서 닭가슴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굳이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반발심을 많이 드러내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아는 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닭가슴살을 굳이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섭취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닭 다리살, 윙, 봉, 기름진 양고기, 우삼겹, 삼겹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더 활기차고 건강하고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더 잘 붙게 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야채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야채도 제가 컨텐츠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음식 중 하나가 샐러드죠. 샐러드, 생야채. 길거리 지나가다 보시면 샐러드 전문점, 생야채 샐러드 전문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토마토, 그리고 계란, 렌틸콩, 생야채, 상추, 양배추, 견과류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해서 다이어트에 좋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이 쭉쭉 빠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정반대로 살이 정말 많이 찝니다. 왜 정말 많이 찌나요? 칼로리 낮은 거 맞잖아요. 왜 말이 되나요? 말씀드렸죠?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야채에 들어있는 렉틴, 옥살산염, 견과류, 피트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독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항영양소이자 독성 물질이라고 불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생야채에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시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 집에 많은 채소를 사서 배고픈 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닭가슴살, 심지어 닭가슴살 같이 먹죠 많이. 닭가슴살이랑 저녁 식사를 이렇게 드시고 나면 정말 허하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만 그래도 이거를 견디고 나면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기에 많이 챙겨 드시고 하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이 빠지기도 해요. 왜냐면 내 몸에 있는 열량이 없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근육과 지방을 태워서 근육을 쓰긴 우리가 살아나가긴 해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많게는 5kg에서 적게는 뭐 3kg까지 단기간에 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야채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거의 일주일 안에 바로 복구돼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도 5kg, 7kg가 다시 쪄 있어요. 더 쪄요. 왜 그런가요? 대사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대사 기능. 우리 장이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생야채를 많이 드심으로써 파괴를 해놔요. 장내 유익균들이 생야채를 좋은 영양분으로 인식을 하고 먹게 될까요? 전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고기,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셔주게 되면 될수록 우리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우리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되는데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건 생야채 맛없잖아요. 왜 드세요? 아삭아삭 처음에 맛있을 수 있겠지만 다이어트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히려 정말 맛있는 고기를 많이 드시고 다른 말로 하면 카니보어 식단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낫지 채식으로 가시게 되면 저는 채식주의자이신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지만 건강해지시기가 불가능해요.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아주 유명한 기능의학 의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는 나타샤 캠벨이라는 분께서 저서로 집필해 놓은 게 있어요. 채식주의자 분들이 건강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식 도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광고처럼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생야채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제로 음료는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로 음료들 칼로리가 낮고 당류가 낮고 근데 마시면 굉장히 맛있고 오히려 설탕 잔뜩 든 음료들보다 제로 음료가 더 깔끔하고 난 맛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콜라 마실 때 그래도 내 몸을 생각하고 싶으니까 콜라를 마시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먹고 싶으니까 제로 칼로리 음료를 드시곤 하시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단백질 쉐이크에 들어가 있는 4가지 성분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아주 우리 몸에 해로운 인공 감미료들이 제로 음료에 완전히 농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하여튼 제로가 붙어요. 어떤 당뇨가 낮다는 것을 이점으로 내세우면서 마케팅하는 모든 음료에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당류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인공 감미료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로 음료라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되거나 조금 먹으면 되겠지, 설탕보다 낫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 음료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것이 그나마 몸에 더 좋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분들께서 아주 좋은 마음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를 싫어하는 분들, 업체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실 걸 알고 저한테 말씀도 주시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나요? 왜 제로 음료가 몸에 좋다고 마케팅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로 음료라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이 결코 아니고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먹어요? 라고 질문 주시기에 답변 드리면 조금 재미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소금물을 드시고 우리 에사비 식초물,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유기농 사과식초, 애플사이다 비니거라는 발효식품을 차가운 물에 한 200ml 정도 되는 물에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쭉 마셔보세요. 처음엔 좀 역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아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에사비 마시는 루틴이 일상처럼 굳어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거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왜냐면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고 제로 음료, 콜라 아니면 뭐 사이다, 홍차, 아이스티 이런 거를 드시다가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나 진짜 이거 제로 음료 이제 못 마시겠다. 왜냐면 미래세포들이 우리 이 혀 안에 있는 미래세포들이 강한 당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단 거를 찾게 되고 초코 케이크를 먹으면서 달달한 카라멜 마끼아토를 같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돼요. 정말 그거는 몸에 최악인데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요 오늘. 하여튼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소금물을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에사비식 초물 아니면 코코넛 밀크, 조금 더 괜찮다고 하면 마카다미아 밀크, 조금 덜 나쁘지만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식들을 누가 잘 안 알려주잖아요. 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라는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해요. 저는 이건 뭐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딱 나와 있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우울증을 20년 동안 앓았어요. 제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7살 때부터 우울증을 정식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어머니랑 손잡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때부터 항우울제, 조울증을 치료해주는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 이런 종류의 약물들을 전국의 병원들을 다 돌아가면서 먹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 동네 병원, 용하다는 병원, 잘 아신다는 병원, 의사 선생님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선생님들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우울증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들, 고통들 그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최첨단 약품을 통해서 치료하실 수 있느냐라고 지금에서야 그런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람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못해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항암제를 딱 투여받아서 암세포만 딱 죽여내서 다시 열심히 살고 좋은 거 먹고 하면은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 암을 겪어보시고 투병하시고 다시 재발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약품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약물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의아하시죠? 왜? 분명히 현대의학이라는 아주 거창하고 많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분들께서 이런 현대의학이라는 커다란 권위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프면 약 드셔야지 왜 참고 계시냐라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을 예민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풍조를 일부 의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믿으시는 걸 정말 저도 공감하고 저도 그랬었지만 제가 20년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형 병원들, 대학병원들 돌아보면서 몸소 느끼고 깨달은 바는 사람은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음식.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코코넛 밀크, 어떤 육류 드셔라. 생야채 드시지 말고 쪄서 드셔라. 이 부분 빼먹었네요. 생야채 드시지 마시고 쪄서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그런 거. 이런 지식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알려주시지 않나요? 왜냐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환자분들께서 다 기다리고 계신데 굳이 생소한 지식들을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온 환자분에게 막
저처럼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병원 입장에서 손해고, 의사의 명예 입장에서 손해고, 심지어 그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분들이 공부를 덜 하셔서일까요?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셨죠. 대학에서 외과대학 졸업하셔서 인턴 생활 지내시고 레지던트 지내시고 10년 넘게 고생하신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존경합니다. 제 주위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치료된다. 식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약물 꾸준히 드시고 콜레스테롤 높으시니까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시니까 인슐린 주사 맞으세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죽습니다.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을 세상에 두고 죽으셔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봐왔고 저의 수강생분들, 저의 유튜브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정말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너무 통감하는 바이지만 약물로 어떤 사람의 질병을 해소하거나 다이어트를 이루어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요. 위고비 싹센다. 그거 드시게 되면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출발점이 돼요. 호르몬 체계가 바뀌게 되고 대사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지식들을 많은 비난과 욕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종종 악플도 달아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걸 체험하고 있지만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실까요?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그분들은 환자의 입장에 있기보다는 뭐 누구나 그렇지만 본인을 먼저 생각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공부하셔야만 하고 저의 유튜브 채널이나 제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올려놓은 콘텐츠들에서 이런 생소하지만 올바른 지식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올바른 지식들을 꼭 스스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유튜브에 오시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책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도서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습득력이 빠르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첫 번째 GAPS, GAPS 겸엑스에서 나온 거, 두 번째 최강의 식사, 세 번째 최강의 단식, 네 번째 슈퍼휴먼, 다섯 번째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여섯 번째 도파민 네이션, 일곱 번째 해독혁명, 닥터 라이블리님, 최지영 기능학 의사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해독혁명이라는 책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시면 좋겠고 부디 제가 알려드린 이런 생소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고 책임져야 하는 가족분들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